네, 안녕하세요. 원영석입니다. 오늘도 원영석의 진정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7일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시 남서부 외곽에 주차된 대형 트레일러 안에서 시신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철도 선로 옆 숲풀가에 있던 트레일러에서 시신 최소 59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보이시죠? Drudge Report. Drudge Report는 참고로 대표적인 보수 사이트 중에 하나죠. 보수라고 좀 하긴 그래요. 요새는. 과거 마니컬 루인스키 특종 냈던 언론사입니다. 자, Texas horror, 50 migrants found dead, San Antonio shock, deadliest border crossing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사망자를 제외하고 어린이 4명을 포함해서 16명은 온열 질환으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요. 찰스 후드 소방서장은 이들 몸이 만질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웠고 탈수 상태였고 트레일러 내부에는 식수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윌리엄 맥매너스 경찰서장은 트레일러에 있던 이들은 미국으로 입국하려던 2주차로 추정된다고 밝혔는데요. 샌안토니오는 멕시코와 맞닿은 텍사스주 남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국을 관리하는 국토안보부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3명 연행했고 인신매매와 연관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론 니런버그 시장은 숨진 이들이 더 나은 삶을 찾으려고 온 가족으로 보인다. 끔찍한 그런 비극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거 바이든 정부 정책 때문 아닙니까? 불체자여 어서 오라. 어서 들어오라. 제발 불체자들 많이 들어와서 민주당원 되라. 이거 아닙니까?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아직도 인정 안 해요. ABC, NBC, CBS 이런 데는 뭐 불체자다 이런 얘기 안 하지만 샌안토니오 현지 방송국들은 다 멕시코 국경을 넘어서 미국으로 건너온 불법 이민자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경찰관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트레일러 안에 있던 사람이 100명은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59 이상으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급진 좌파 언론 뉴욕타임스는 이번 사건이 최근 수년 이래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넘어오는 이민자와 관련해 최악의 사망 사건 중 하나였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2017년에는 샌안토니오 월마트에 주차되어 있던 트럭에 갇혀있던 이주자 10명이 사망했고 2003년 같은 도시에서 찜통 같은 트럭에서 19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트레일러는 1990년대 초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와 텍사스 엘파소 등지에서 미 당국의 단속이 강화되자 새로운 밀입국 수단으로 부상했다고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런 차량에서는 땡볕 아래 내부 온도가 크게 올라가서 탑승자가 위험 속에 방치되기 쉽다고 합니다. 이날 발견된 문제 트레일러는 냉장용 차량이었지만 냉장 장치가 작동한 흔적이 없었다고 소방 당국은 전했습니다. 바이든 정부 들어선 이후 불체자 300만 들어오고 있죠. 300만이 들어왔죠. 바이든하고 카말라는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상황을. 예, 불체자들이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아주 희열을 느끼는 그런 이상한 집단이에요. 보면은. 예, 이해가 안 갑니다. 그중에 분명히 살인범도 있고 예? 성폭행범도 있고 그럴 텐데 단속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아무리 이민자의 국가라고 하지만 법의 절차를 거쳐서 합법적으로 오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물론 과거에 레이건 정부 때 사면을 통해서 불체자들 사면시키고 이러기도 했어요. 그리고 양당, 공화당, 민주당 다 불체자들을 이용했던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고 또 사면을 원하는 거고. 하지만 이때 확실하게 강경한 모습을 보여야죠.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 국경을 닫아야죠. 멕시코 국경에 트럼프 말대로 벽을 쌓아야죠. 자, 바이든이 치매 환자라는 거 이거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 모습이에요. 이 보면은 커닝 페이퍼입니다. 루즈벨트 룸에 들어오면은 안녕이라고 얘기해야 된다. You take your seat. 그러면은 앉아라. Press enter. 여기 보이시죠? 그러면은 기자들이 들어올 것이다. You give brief comments. 짧게 얘기를 해라. Press depart. 언론들이 떠날 것이다. You ask Liz Schuler. AFL, CIO, 뭐 노조 단체 같습니다. 예, 거기에 질문을 해라. 질문하라고 해라. 리즈는 줌으로 나타날 것이다. You thanked participants. 참가자들한테 감사하다고 얘기를 한다. You depart. 떠난다. 이거 커닝 페이퍼예요. 또 커닝 페이퍼 논란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이러니까 치매 얘기를 듣는 거예요. 58% of voters say Joe Biden should reveal cognitive health. 정신건강 체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58%.
58%나요. 자, 라이언 사발다라는 사람이 사베드라라는 사람이 이렇게 트윗을 올렸습니다. Holy S. Biden is so senile that his staff had to write on a note card. 바이든 치매가 얼마나 심하면은 스태프가 이런 것까지 쓰느냐. 메인스트림 미디어 이거 보도 안 합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2024년에 대선 승리하면은 제가 볼 땐 그래요. 뉴욕타 와포 CNN, ABC, NBC, CBS 그쪽의 인터뷰를 아예 거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브라이트바트나 진짜 뉴스들, Just the News 이런 데 하고 인터뷰를 해야 된다. 뭐 팍스 뉴스도 조금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긴 하지만 여전히 뭐 보수 세력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언론 중에는. 그럼 뭐 월스트리트저널 오케이. 월스트리트저널까지는 예, 받아줘야 돼요. 월스트리트저널도 트럼프 러시아 내통수 조작 스캔들에 대해서는 앞장서서 보도해 왔습니다. 치사하게 오피니언면에 넣긴 했지만. 그리고 그냥 팟캐스터, 유튜버들, 진실들을 언급하는 유튜버들 그런 사람들 상대로 그냥 인터뷰하는 게 훨씬 낫다고 봅니다. 뭐 OAN이라든지 예? 뉴스맥스 뭐 이런 언론사라고 이제 인터뷰하지 자꾸 이제 와포, 뉴욕타, CNN 이런 데하고는 인터뷰를 하지 말고 백악관 저 같으면 백악관 기자실에도 못 들어오게 할 것 같아요. 그렇게 가짜 뉴스 많이 퍼뜨리고 그러면 저는 그 언론사들을 거의 범죄 조직이라고 보기 때문에 전 범죄 조직이라고 봐요. 예. 자, 큐가 또 돌아왔어요. 큐는 이제 음모론이라고 봐야 되죠. 예, 이제는 뭐 예전에도 음모론이었고 절대로 제가 맹신하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항상 이거 음모론 사이트에 빠지시면 안 돼요. 그 시간에 차라리 그 좋은 책들 읽으라고 정치서적 읽는 게 훨씬 낫다고 제가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정치로 제대로 그 정통 길을 밟지 않고 음모론 쪽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무조건 여기에 꽂히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마인드가. 그래서 한번 뭐라고 했는지 볼까요? 얘가 란 와킨스예요. 제가 볼 때는 큐가 란 와킨스 거의 확실합니다. 예, 한인이죠. 예. 예, 연방 하원 출마했는데 별로 레이스가 잘 되고 있지 않다고 그래요. 후원금도 별로 안 거치고 있고 이 사람이 큐입니다. 예, 이 사람이 큐예요. 한인이에요. 어머니가 한인, 아버지가 백인. 예,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뭐 shall we play a game once more? 또 게임 할까? 게임을 왜 합니까? 처음부터 게임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큐가 그 책임이 있다고 봐요. 1월 6일, 작년 1월 6일 의회 사태를 일으킨 데 있어서 좀 영향을 준 건 사실이에요. 큐가. 예. 물론 시위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의회 난입에 대해서는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FBI의 장난질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시위하는 데랑 별도로 의사당 앞에서 이미 쳐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던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트럼프 지지자가 아닐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짜고 친 고스톱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제가 볼 때는 얘가 왜 나왔냐, 론 와킨스가 왜 다시 이제 보드에 쓰고 그러냐 하면은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연방 상하원 다 이길 것 같고, 그 역사적인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고, 물론 이 그 로비 웨이 낙태권이 이제 변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예, 전반적으로는 미국 국민이 아직도 살아 있기 때문에 상하원 다 장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제 아마 트럼프가 대선 출마 공식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어요. 2024년.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서 다 아실 겁니다. 2021년이었을 때, 예, 이제 트럼프가 물론 대선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실 겁니다. 지고 났을 때 제가 바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2024년 준비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 2024년 재도전 하는 수밖에 없다. 물론 이제 선거 투명성 강조하고 그래야 되지만, 예. 또 부정하면 어떻게 하느냐 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많이 있지만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지나간 거고 어쩔 수 없게 바꿀 수가 없어요. 역사상 그런 적도 없고 미국 역사상 다시 누가 백악관 들어가고 그 졌던 사람이 이긴 걸로 드러나서 다시 들어가고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2024년 재도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많은 분이 또 화가 나셨죠. 무슨 2024년이야. 그때까지 언제 기다려. 근데 이제 곧 2년 뒤잖아요. 예, 시간은 금방 갑니다.
제가 기사 검색하느라고 이제 잠깐 클릭을 했는데, 예, more than 1 million voters have switched to Republican Party in last year. 예, 작년 한 해 동안 탈당하고 공화당에 입당한 사람이 100만 유권자가 넘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 민주당은 아닙니다. 하지만 새롭게 이제 공화당으로 입당한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지금 돌아가는 꼬락서니가 안 좋으니까. 예. 그리고 민주당원들 중에서도 얘네들 더 이상 지지 못하겠다 해가지고 나와서 공화당원이 된 사람도 많다는 리포트입니다. 자, 이 분석 자료는요. 43개 주를 포함한 것이고 유권자 등록 데이터에 기초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세는 민주당 조 바이든이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에게서 대통령 자리를 빼앗은 이후 도시와 소도시 및 민주당과 공화당주 등 미 전역에서 기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변화가 민주당보다 공화당이 2대1로 유리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덴버, 콜로라도 덴버, 그리고 조지아주 애틀랜타, 그 다음에 피츠버그, 클리블랜드, 예, 이런 곳에서 보통 이제 민주당 성향이 강한 도시들이거든요. 공화당원 입당이 많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애틀랜타 한 서브웨이 직원이 샌드위치에 마요네즈를 너무 많이 뿌렸다고 화가 나서 화가 난 손님이 발포한 총탄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총격은 일요일 오후 6시 30분쯤 애틀랜타 시내 주유소에 있는 서브웨이에서 발생했는데요. 경찰은 고객이 그의 주문에 대해 화를 낸 후 발생했고 현장에서 한 명의 직원이 숨지고 또 다른 한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 가게 주인인 윌리 글렌은 팍스뉴스의 치명적인 논쟁에 대해 마요네즈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 글렌은 믿거나 말거나 그것은 그의 샌드위치에 너무 많은 마요네즈를 넣었다는 것 때문에 일어났다 이러면서 그는 상황을 확대하기로 결정했고 그때부터 모든 것이 엉망이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글렌은 당직 매니저가 응사할 수 있었지만 범인을 공격하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예, 경찰은 여전히 용의자를 찾고 있고 추적하기 위해 감시 영상 CCTV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업주와 경찰에 따르면 다친 직원은 여성인데요. 예, 급히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습니다. 글렌은 이 여성이 아들이 그 당시 가게 안에 있었다고 했는데요. 예,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목격해야 하는 어린 아들이 있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피해자들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글렌은 이들이 입사한 지 한 달도 안 된 모범 직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윌리 글렌은 이제 가게 주인입니다. 가게 주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세상이 특히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들은 매우 성급한 것 같다. 이러면서 모두가 총을 갖고 싶어한다. 누구나 총으로 누군가를 겁주고 싶어한다. 무서운 곳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Nancy Pelosi elbowed this little girl during a photo op? That's the allegation from newly elected Congresswoman Mayra Flores. 자, 여러분 좀 전에 장면면 보셨죠? 예, 메이라 플로레스 하원 의원이 일요일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최근 텍사스주 공화당 하원 의원 취임식 도중 어린 딸을 팔꿈치로 밀쳐내는 모습을 담은 영상에 대해 이렇게 분노를 나타내는데요. 이거 이렇게 말이 됩니까? 어린애를 저렇게 푸시하고 팔꿈치로 싫다고 공화당원 딸이라고? 플로레스하고 그의 가족은 지난 6월 14일 치러진 하원 보궐선거, 텍사스 하원 보궐선거에서 150여 년 가까이 만에 승리를 거뒀죠. 예, 그 선거에서 승리해 멕시코 출신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하원 의원에 당선되고 나서 지난 화요일 의사당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했는데요. 참 이게 어처구니 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영화배우 제임스 우드는 트위터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영상을 띄우면서 난 낸시가 그녀의 본색을 드러낸 동안 이 공주가 그녀의 자리를 지켜서는 것이 좋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플로렌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플로렌스는 우주 말에 동의하듯 나는 강하고 아름다운 내 딸이 그녀를 화나게 하지 않은 것이 자랑스럽다. 그녀는 여왕처럼 계속해서 웃으며 사진을 위해 포즈를 취했다. 어떤 아이도 사진을 찍기 위해 옆으로 밀리면 안 된다. 이렇게 댓글을 올렸습니다. 언론사들하고 인터뷰에서 그렇게 밝혔습니다. 남편이 국경요원이죠. 예, 플로레스 남편이 국경요원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밀려드는 불체자 물결로부터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지키자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선거운동 했고요. 그래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선거구가 바뀌어요. 예, 선거구 재종으로 인해서. 그래서 11월 선거에서는 훨씬 더 민주당한테 유리한
그런 지역구에서 선거 출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재선이 쉽지는 않아요. 예, 쉽지는 않지만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보수가 엄청난 승리를 거뒀죠. 예, 연방대법원은 6대3으로 50야드 줄에서 기도하면서 무릎을 꿇은 축구 코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은 경기 후 경기장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 이렇게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각에서는 교회와 국가 사이 벽을 낮추는 결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건국 질서를 회복하는 결정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닐 골세치 대법관이 판결문을 썼는데요. 조 케네디, 이분이 조 케네디입니다. 지금 얼굴 보이시는 이분이 6년 전에 해고가 됐었어요. 기도했다고. 말이 됩니까? 크리스찬 국가에서 기도했다고 해고되는 게 말이 돼요? 판결문에서 조 케네디 코치의 기도는 교육청을 대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고 수정헌법 제1조에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도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법원은 공개적인 기도가 특히 선수들에게 강압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경기장에서의 시간 내에서부터 대학 추천에 이르는 문제들에 대해 코치 승인에 의존하기 때문인데요. 케네디의 복음주의 기독교 기도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학생들과 관련해 골세치 대법관은 판결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종류의 말이나 기도를 참는 법을 배우는 것은 다원주의 사회에서 사는 법을 배우는 일부다. 예, 이렇게 판결문을 썼습니다. 자, 기독교 신자죠. 예, 케네디는 브레마튼 고등학교 미식 축구팀, 그러니까 풋볼팀 코치로 재직하던 시절 경기가 끝난 뒤 경기장 한복판에서 한쪽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코치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혼자 기도했지만 이후 학생들도 동참했습니다. 이 장면이 회자되면서 일부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기도에 동참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낄 수 있다고 항의했는데요. 교육당국은 케네디에게 코치 업무 수행 중에는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당국은 위계상 우월한 위치에 있는 코치가 공개적으로 기도하면 학생들이 동참 압박을 느낄 수 있고 이는 국가와 교회를 분리한 그러니까 separation of state and church라고 그러죠. 국가와 교회를 분리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대법원은 1963년 입학식이나 졸업식 등 공립학교 주관 행사에서 기독교식, 개신교식, 기도를 하거나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정교 분리에 어긋난다면서 위헌이라고 판결한 적이 있었습니다. 케네디는 이런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버텼고 2015년 시즌을 마지막으로 계약이 종료되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때 이제 사실상 해고당한 거예요. 뉴욕타임스 급진 좌파 언론 뉴욕타임스는 보수 절대 우위 구도 6대3이지 않습니까? 연방대법원이 앞서 여성의 임신 중단 권리를 인정한 로 비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고 공공장소에서 권총 소지를 제한하는 것은 총기 소유 권리를 보장한 수정헌법 2조에 위배된다고 판결한 데 이어서 그 뉴욕 케이스였거든요. 총기 소유 허용을 했죠. 대법원이. 그런데 이어서 이번에도 적극적으로 보수적 판결을 내놓았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뭐 비꼬듯이 보도했어요. 뭐 뉴욕타 뻔하죠. 뭐 걔네 보도 방식이. 자, 이렇게 보수 진영이 연달아서 이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그리고 11월에도 이길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좋고 트럼프 아마 내년에 대선 출마 공식적으로 선언할 것으로 보여지고 론 디샌티스가 최근 이제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푸시하고 있어요. 그럼 트럼프랑 상대하기 싫으니까 깨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론 디샌티스가 좀 더 만만하다.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론 디샌티스도 만만치 않은 정치인입니다. 예. 둘 중에 누가 나오든 저는 상관없지만 개인적으로는 트럼프가 나왔으면 합니다. 왜냐면 아직 다 끝내지 못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해결하지 못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재선 어쨌든 못했잖아요. 자, 원영석의 진정은 좌우를 말하는 시간이 아니다. 옳고 그름만 논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Not about left or right, all about right or wrong입니다. 감사합니다.